3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림 5-29는 마찰이 없는 테이블 위래요. 그랬을 때 질량이 0.025kg인 레몬에 작용하는 세 가지 수평력 중에 두 가지의 힘만 나타냈대요. F1의 크기는 얼마랍니까? 6이고 여기는 30도죠. 마찬가지로 F2의 크기는 7이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30도예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A, 그러니까 초기에 정지, 레몬이 정지해 있을 경우에 계속 정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B는 일정한 속도 V, 그러니까 초기 속도가 이거일 때 계속 이 속도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속도가 변하는데 X, Y의 어떤 성분을 보면 일정하게 변하죠. 얘는 뭐야? 결국에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죠. 즉 C,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위해선 각각의 세 가지 힘을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그것을 구하라라는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결국에 A번하고 B는 뭐겠어요? 그렇죠. 등속 운동을 하기 위한 거예요. 초기 속도는 주어졌어요. A는 0, B는 이렇게 주어졌죠. 13, 마이너스 14로. 결국에 등속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됩니까? R자임이 제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1은 크기가 6이고요. X축의 성분이 마이너스 코사인 30도고요. Y축의 성분이 사인 30도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6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니까요.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 루트 3, 3. 이게 바로 F1 벡터고요. F2 벡터는 뭐가 되죠? 크기는 7이고요. X축 성분이 뭐가 됩니까? 사인 30도네요. 그죠? 사인 30도. Y축 성분이 마이너스 코사인 30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를 이용하면 7분의 사인 30은 2분의 1, 코사인 30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얘를 이용하면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7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 번째 힘의 크기는 모르니까요. 얘는 X 성분, Y 성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렇다면 R자 힘은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F1, F2, F3죠. 그러니까 시그마 Fi인데 I는 1부터 3까지예요. 얘를 다 더해주면 뭐가 됩니까? X 성분이니까 2분의 7 마이너스 3 루트 3 플러스 fx일 거고요. Y축 성분은 3 마이너스 2분의 7 루트 3 플러스 fy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첫 번째 A입니다. 결국에 A랑 B는 모두 R자임이 0이어야겠죠. 무슨 운동을 한다는 건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하면 결국에 fx는 뭐가 됩니까? fx는 3 루트 3 빼기 2분의 7이 될 거고요. 세 번째 힘의 y 성분은 2분의 7 루트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까요? 그러면은 요거는 싹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3 루트 3 빼기 2분의 7은 3.5죠. 그러면 얘는 1.7 이렇게 되겠네. Y축 성분은 7 루트 3 나누기 2 빼기 3 이렇게 되니까 3.0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C를 구해보면 C는 결국에 속도의 성분이 13t 마이너스 뭡니까? 14t라는 거야. 그렇다면 얘에 대한 가속도는 뭐가 돼요? 가속도 벡터는 13,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각각의 기울기랑 같으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은 세 번째 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즉 R자 힘은 MA랑 같죠, 그죠? 그럼 얘는 다시 써주면 fx
마이너스 1.7 콤마 fy 마이너스 3.06은 뭐가 됩니까? ma가 되죠. 그러니까 질량이 0.025 곱하기 a가 뭡니까? 가속도가 13, 마이너스 14네. 13,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fx는 뭐가 돼요? 1.7 더하기 13 곱하기 0.025 이렇게 될 거고요. fy는 3.06 마이너스 14 곱하기 0.025 요거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1.7 더하기 13 곱하기 0.025는 2.03 그리고 y축 성분은 3.06 빼기 14 곱하기 0.025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2.7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AD에 대한 fx 요거는 이렇게 나오고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는 2.03, 2.71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이상으로 풀이 마치겠습니다. 34번을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림 빗면 위에 질량 M의 나무 상자가 있는데 마찰이 없다고 해요. 세타는 30도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수평력 F를 받아서 등속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등속력으로 올라간다. 등속력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야? R자 힘이 0이라는 거겠네요. 빗면 방향으로는 R자 힘이 0이 될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한번 써주면 분명히 빗면 방향으로 R자 힘이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랬을 때 A, F의 크기와 경사로가 나무 상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각각 얼마인가? 경사로가 나무 상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결국에는 수직항력밖에 없을 거예요. 얘는 수직항력을 구하라는 거네요. 경사로가 나무 상자에 작용하는 힘, 이거는 이제 수직항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B는 수직항력을 구하라. 이 문제일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좌표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이렇게 표현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쪽 방향이라고 볼까요? 여기를 양의 방향 X축,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얘가 Y축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질량 중심이 여기 모여 있다고 보게 되면 먼저 중력이 있겠죠. 얘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보면 중력이 하나 있을 거예요.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의 크기를 mg라고 보겠습니다. mg. 그렇다면 여기도 세타이고 여기도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력이 x축 방향 성분, y축 방향의 성분으로 쪼개질 거예요. 그렇다면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중력은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중력은 이렇게 두 개의 성분으로 쪼개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다면 x 방향의 성분의 크기는 mg sin 세타가 될 거고요. y축의 성분은 mg 코사인 세타의 성분으로 쪼개질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나무 상자에 작용하는 힘 F 역시도 X축의 성분과 Y축의 성분으로 쪼개지겠죠. 그렇다면 X 성분은 분명히 F 뭡니까? 코사인 세타일 거고요. Y축 성분의 크기는 F 사인 세타의 크기일 거예요. 근데 얘가 빗면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보라색으로 쓸게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수직항력, 즉 수직항력은 뭡니까?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n이라고 보면은 요 수직 방향, y축 방향으로는 얘는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A를 이용해 볼게요. 등속력으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R자임, 즉 R자임이 0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F 코사인 세타
빼기 mg 사인 세타가 알짜임이겠죠. 그러니까 즉 알짜임의 x축 방향이겠죠. 얘가 결국에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겠죠. 얘가 0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네. 그지? 힘의 크기. 즉 F는 mg 코사인 세타분의 탄젠트 사인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은 m이 뭡니까? 115 곱하기 9.8 곱하기 탄젠트 30도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다음에 얘를 구해보면 탄젠트 30도가 3분의 루트 3이잖아요. 아니면 뭐 루트 3분의 1 이렇게 풀어도 되겠다. 그럼 얘를 이용해 보면 그냥 115 곱하기 9.8 탄젠트인가요? 탄젠트 30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의 크기는 650.67 뉴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B입니다. B는 알짜임. 여기서도 알짜임이 0이어야 돼요. 알짜임. 즉 F Y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죠? 그렇다면 결국에 즉 수직항력 플러스 뭡니까? 마이너스 F 사인 세타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항력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 n은 f 사인 세타 플러스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근데 f가 뭐 나왔어? 650.67 곱하기 사인 30도는 얼마 됩니까? 2분의 1이겠다. 플러스 mg니까 115 곱하기 9.8 곱하기 코사인 30도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얘를 풀어주면 되겠죠. 얘를 풀어줘 볼게요. 이거 곱하기 0.5 더하기 115 곱하기 9.8에 코사인 30도죠. 코사인 30도는 이렇게 되겠죠. 1300 수직항력은 1300.35 뉴턴이 바로 수직항력, 즉 뭐죠? 경사로가 나무 상대에 작용한 힘의 크기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 38번 문제는 선생님이 그냥 먼저 이제 풀어놨거든요. 요 풀이를 보면서 그냥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kg의 스키어가 수평각 10도의 마찰 없는 슬로브 아래로 직활강하고 있다. 스키어가 슬로브에 평행한 X축의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하자. X축 양의 방향으로 크기 F2의 바람이 스키어에게 작용한다고 할 때 첫 번째입니다. 스키어의 속도가 일정한 경우 아니면 1.0m/s의 제곱의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 2.0m/s의 비율로 증가하려면 과연 각각의 이 F2 그러니까 바람의 크기와고 세기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는 문제예요. 첫 번째는 일정하다고 했어요. A는 일정하다는 것은 가속도가 0이라는 거기 때문에 R자임이 0이겠죠. 여기서 R자임은 요거겠죠. 그죠? F2 mg sin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R자임이 0이 되는 요거를 풀어보게 되면 결국에 F2의 크기, 즉 바람이 작용하는 힘은 85.09 뉴턴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1인 경우죠.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쭉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R자임은 마이너스 M,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를 풀어보면 35.09야. 그러니까 결국에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되냐면 C 같은 경우 가속도가 마이너스 2인 경우가 되는 거겠죠.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14.91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마이너스 14.91이라는 거는 무슨 방향이에요? 하강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바람이 하강 방향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람이 같이 그러니까 등을 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작용했을 경우에 속도가 2m/s의 제곱의 비율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상으로 풀이를 마칠게요. 4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질량이 4.5kg인 상자가 수평각 세타의 마찰 없는 경사면을 따라 매끄럽게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림 5-31은 경사면을 x축으로 잡고요. 상자 속도 성분, x성분이네요. Vx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그렇다면은 경사면이 상자에 작용하는 수직력, 즉 수직항력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항력은 n이라고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초기 속도가 4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가면 갈수록 줄어들겠죠. 그죠? 속도는 줄어들겠죠. 가속도가 음의 방향으로 아마 갈 거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이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많이 봤죠. 요걸 한번 요 중력의 성분을 x축 성분하고 y축 성분으로 쪼갤 수가 있죠. x축 성분은 mg sin 세타고요. y축 성분은 mg 코사인 세타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직항력을 보라색으로 표현하면은 지면이 경사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n일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가속도 먼저 우리 요 그래프를 통해서 가속도를 알 수가 있죠. 요 x가 몇 초 증가했을 때, 2초 증가했을 때 v 값은 얼만큼 떨어지죠? 5만큼 떨어지겠죠. 그죠? 따라서 가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따라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2.5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가속도, 즉 AXT는 마이너스 2.5일 거예요. 이게 뭡니까? G sin 세타죠. 그죠? 따라서 sin 세타는 9.8분의 마이너스 2.5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제 세타 값만 우리가 알면 되니까 결국에 sin 세타는 뭡니까? 9.8분의 2.5. 요것을 만족하는 세타 값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요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를 구하면 되는 거냐면,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거는 수직항력이잖아요. 수직항력 얘는 뭡니까? mg 코사인 세타잖아. 그러면은 얘는 m 4.5 곱하기 9.8 그죠?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루트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수직항력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먼저 이거를 다 지워보고요. (4.5) 곱하기 9.8은 뭐 요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루트에 1 마이너스 뭐의 제곱입니까? 어딨죠? 괄호 2.5 나누기 9.8이죠? 요것의 제곱이죠. 요거를 풀어주면 되겠죠. 이게 0.97 나옵니다. 그럼 얘 곱하기 44.1 요거를 곱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42.64 뉴턴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뭡니까? 수직항력이 되겠죠. 이해됐죠?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